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삼성중공업 브리핑 해드릴 예정인데, 종목을 지금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린다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들,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브리핑 드리는 것들이니까, 분석해보는 시간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연일 상승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제가 2025년도까지는 계속 실적이 좀 잘 나올 거예요. 2025년도 이후에는 마진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수주가 좀 이어질지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니까.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이게 수주가 좀 더 이어질지 그런 부분들은 좀 결정이 영향을 좀 미칠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일단은 조선업이 수혜를 찍고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는 맞죠.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작년의 수주를 몇 프로를 넘어섰고 막 그런 내용들이 계속 들리면서 수급도 뭐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순매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개인 투자자가 이끌고 가고 있는 2차 전지랑 외국인이 좀 주도를 해서 주가가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랑 공매도도 좀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주가 폭락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매도 때문이라고 해요. 공매도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반대로 공매도가 너무 많았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외국인들이 강제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매수를 해야 되죠. 없는 주식을 가지고 공매도를 했으니까 없는 주식을 가지고 공매도를 했으니까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상환을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공매도를 대차를 받아가지고 공매도를 했던 것들.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매도를 쳐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가가 높게 주가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를 높게 해가지고 상환을 시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이제 공매도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공매도가 안정화되면서 매수세가 줄어들고 그래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을 때 주가 폭락이 일어나고 약간 우리가 수급을 좀 봐야 될 때 삼성중공업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순매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랑 외국인 수급이랑 같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은 좀 안정적인 상태니까 굳이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2025년도까지 장기적인 호황이 이어간다라고 보고 공매도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과열에 대한 논란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우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전에는 게시물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리포트를 가지고 왔어요. 리포트를 보고 우리 실적에 대한 것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우리 하나금융에서 이제 하나증권. 자, 여기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것들인데 이 리포트는 7월 28일에 나왔던 리포트예요. 자, 삼성중공업. 이제는 경상이익도 그렇고 뭐 흑자가 나는 것들을 좀 기본으로 보고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흑자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외형이 계속 성장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는 주가 또한 외형 성장에 맞춰가지고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뭐 흑자가 당연하니까 외형 성장 뭐 그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럴 가능성들이 높다. 근데 그게 확인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조금 다릅니다.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12,000원. 지금 이제 9,000원대인데 12,000원 대비 기존 대비 60% 상향을 한다. 자, 2024년도 제가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2025년도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2024년도 예상 BPS. 그러니까 2024년도 한 이쯤 되면 1분기, 2분기 정도 실적이 나오면은 3분기, 4분기 예상 실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2024년도 예상 실적에 대해서 주가 대비를 해보면 이 정도 되겠는데 약간 그렇게 되면 목표 PBR을 2배 적용을 했다라고 해요. PBR이 1의 수렴을 할수록 가까운 겁니다. 너무 또 낮은 거는 또 너무 안 좋고 0.2배, 6배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은 좀 안 좋고
1배에 수렴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2배라는 건 아니죠. 2배를 적용을 했다. 2분기 실적을 신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다. 일부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경상 실적만으로 흑자를 기록한 점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2분기 누적 신규 수주가 32억 달러, 목표치 95억 달러 대비 33% 정도 달성을 했고, 수주 잔고가 인도 기준 305억 달러로 안정적인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목표 수주도 어느 정도 33% 정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이제 수주를 계속 이어가고 목표 수주를 달성을 해야 되지만, 뭐 그거 제외하고도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3년도 추정 실적 대비 기준해가지고 지금 PBR은 1.5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2024년도 매출 비해가지고 PBR이 제가 1배 정도 수렴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2023년도 올해 실적이 성장을 하니까 흑자가 나니까 PBR이 1.5배다. 고평가 수준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고평가 수준은 아니다. 12,000원이 돼야 2배 정도가 된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증권사에서 살짝 2024년도 12,000원이 좀 고점이라고 보는구나. 고점이라기보다는 좀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또 전분기 대비 조업 일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더해가지고 건조 물량 증가가 됐고 건조 성과 상승으로 외형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3분기 연휴 그리고 휴가 조업 일수가 조금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건조량의 증가 이에 따른 매출액 증가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약간 이게 리스크가 좀 있죠. 이제 휴가 연휴하고 휴가 연휴 이런 것들이 좀 껴있다 보니까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조를 하는 그런 인부들이 일을 하는 시간들이 늘어나야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근무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수록 영업이익 매출에 대한 영향들은 조금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 거죠. 일단 뭐 다른 거는 카타르 2차 해양 수주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된다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일단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패스를 하고 자 그리고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자 우리 삼성중공업이 달라졌어요. 약속대로 늘고 있는 매출 고정비 커버 효과를 보기 시작을 했다. 자 해양 플랜트 체인지 오더하고 민매각 드릴십에 대한 환평가 이익이 180억 가량 발생한 것을 제외해도 경상적 영업이익이 400억 원을 상회를 했다. 7개월간 수준 목표치 60% 이상 달성. 1, 2분기를 제외하고도 뭐 7개월 동안 작년 연말에 좀 많이 들어왔던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하고 8월 이후 같은 속도로 올해도 초과 달성이 좀 기대가 된다. 이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조금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계약 물량 매출 인식 차질 등의 영향이 없어지고 성과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대형 컨테이너 선과 LNG 선에 대한 상선 매출이 2020년도에는 90%에 달할 예정이다.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 추세가 좀 이어질 거다. 연간 매출액 7조, 영업이익이 1,800억 원으로 가이던스에 부합을 할 거다. 자, 신규 수주에도 7월에는 63억 달러가 좀 나왔고 8월 이후에는 이것도 이제 모멘텀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겁니다. 카타르의 2차 타선 수주가 8월 이후에 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추가 60억 달러 가량의 수주가 대기 중이다 보니까 3년 연속 초과 목표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죠. 가장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던 드리실 자산 거의 다 처리가 가능했다. 다 처리를 됐다. 수주 잔고에는 존재하나 영업 현금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러시아 프로젝트들을 감안하여 동사 목표 주가 산정에 부여하는 할인율을 일단 제거를 시켰고 할인을 받고 있던 그런 요인들이 제거가 됐고 2024년도, 2025년도 증권사 같은 경우도 거의 다 2025년도 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 추정 순자산 가치 대비 목표 주가 2배를 적용해서 여기도 12,000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요인들은 좀 다르지만 목표 주가는 비슷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에서도 좀 나왔습니다. 한국투자도 이거 28일에 나왔던 것들인데 믹스면에서 나타나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나타나는 뭐 그런 것들에서 뭐 긍정적이다. 뭐 대형 컨테이너선, 뭐 에탄올 잠깐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진 못하니까 자 여기 이 부분 캡처하셔가지고 보실 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PLNG 수주 가능성을 고려하며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 가장 강한 손자로 삼성중공업을 뽑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이다. 저게 이제 제가 이전에 얘기를 했던
천연가스를 바로 이제 액화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선박이라고 했죠. 뭐 여기에서는 그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나오진 않는데 사진이라든가 그런 거 좀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만 해안가, 뭐 해변 근사치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뽑아내면은 그 천연가스를 가지고 뭐 가까운 거리는 호수로 이제 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액화 처리 설비에다가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환을 시킬 수 있죠. 근데 우리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선박에 실어가지고 액화 처리 설비로 이동한 다음에 액화 처리를 거쳐가지고 선박에 또 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가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천연 자원을 우리가 뭐 마음대로 여기 바로 앞에다가 뭐 그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천연 자원이 필요한데 그거를 비효율적으로 선박에 실었다가 액화 처리 설비 시설로 옮겼다가 또 이제 LNG 선에다가 옮겼다가 수출을 가고 아니면은 FLNG 같은 경우가 그거라는 거예요. 천연가스를 바로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액화 처리 설비가 가능한 그런 조선에다가 FLNG에다가 바로 이제 옮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액화 처리를 하면서 수출을 바로 가는 겁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설비에다가 이제 바로 옮겨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FLNG가 중요한데 그게 고마진이에요. 돈이 꽤 됩니다. 꽤 돼요. 그거를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성과를 협상 중인 카타르 LNG 2차분 비롯해서 대형 LNG 구성들도 있고 FLNG 수주 가능성들도 우리가 지켜보자.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또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자, 성과 상승, 인력 부족 리스크도 이렇게 하시면 보실 수 있겠죠. 잠깐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보시고 다른 거는 뭐 없으니까 자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보시고 이 내용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다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조업일세 감소 이 내용들도 있네요. 참고해 보시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 다른 종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